시대에는 이혼했다고 거짓말하고 3년을 숨어 살았습니다. 임신 8개월. 그런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맞선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저녁에 좀 늦을 것 같아. 회식이 있어서. 남편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으로 끓인 된장찌개 냄비를 씻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리던 중이었습니다. 남편은 거실 전신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파란색 넥타이를 매보다가 풀고 회색 넥타이를 매보다가 또 풀고 평소에는 넥타이 색깔 같은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이상하게 까다롭게 굴었습니다. 토요일에 회식이야? 갑자기? 응, 부장님이 급하게 잡았대. 중요한 거래처 사장님이 오늘밖에 시간이 안 된다나 봐. 알았어. 그래도 너무 늦지는 마. 요즘 피곤해 보이던데. 응, 알았어. 늦어도 10시까지는 들어올게. 남편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뭔가 이상한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양복이요. 평소 회사에 입고 다니는 그 회색 양복이 아니었습니다. 옷장 맨 안쪽에 넣어둔 작년 결혼기념일에 함께 백화점에서 샀던 그 검정 양복이었습니다. 200만 원짜리. 특별한 날에만 입자고 약속했던 그 옷. 회식에 왜 저 양복을? 남편이 나간 후에도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끝내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지만 내용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요즘 남편이 좀 이상했습니다. 주말마다 외출이 잦았고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핸드폰을 보는 시간도 부쩍 늘었고 화장실에 들어갈 때 꼭 핸드폰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설마 바람? 아니야, 아니야. 정우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 핸드폰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결혼할 때 서로의 위치를 공유하기로 했었거든요. 믿어서가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라고 남편이 먼저 제안했었습니다. 위치가 뜹니다. 서초동. 회사는 강남역 근처였습니다. 서초동은 반대 방향인데 검색해보니 그 위치는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라 메종 드 플레르. 코스 요리 하나에 15만 원이 넘는 곳. 회식을 저런 데서? 보통 회식이면 고깃집 아니면 횟집이잖아요. 프렌치 레스토랑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서초동 라 메종 드 플레르요. 빨리 가주세요. 택시 안에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하게 고였습니다. 제발 내 착각이길. 제발 아무것도 아니길. 20분 후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외관. 통유리창으로 안이 보였습니다. 저는 창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남편이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비싼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반듯하게 매고 그리고 맞은편에는 모르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자. 흰 블라우스에 진주 귀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옆 테이블에는 중년 여성 2명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시어머니였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3년 전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얼굴, 맞선이었습니다. 내 남편이 맞선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레스토랑 옆 화분에 손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우리 분명히 결혼한 사이인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시댁에는 우리가 이혼한 걸로 되어 있다는 걸. 3년 전 남편이 저에게 제안했던 그 가짜 이혼. 시댁에는 이혼했다고 말해. 근데 실제로는 같이 살아. 몰래. 그때는 그게 최선의 방법인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거짓말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 이름은 이수진, 올해 34살입니다. 결혼한 지 5년 가지만 시댁에는 이혼한 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편 박정우는 37, 대기업 과장입니다. 우리의 결혼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순탄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시작부터 반대와 멸시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 집안은 부유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중견 건설회사 임원 출신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일하시다가 5년 전에 은퇴하셨는데 은퇴 후에도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강남에 32평 아파트 2채를 갖고 계셨고 수서동에 상가 한 칸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후 한 번도 일을 해본 적 없는 전업주부였습니다. 늘 좋은 옷만 입고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서예며 꽃꽂이며 배우러 다니시는 분이었습니다. 반면 저희 집은 아버지는 경기도 안산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셨습니다. 수진이네 떡볶이. 제가 중학생 때 시작해서 동네에서 나름 유명했습니다. 매콤달콤한 떡볶이와 바삭한 튀김, 진한 육수에 어묵탕. 저도 학교 끝나면 가게에서 숙제하고 바쁠 때는 일도 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재개발이 시작됐습니다. 가게가 있던 건물이 철거 대상이 됐고 다른 곳으로 옮기려 했지만 권리금,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가게를 접었고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집도 팔아야 했습니다. 전세로 옮기고 저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겨우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시댁에서는 처음부터 저를 반대했습니다. 남편이 처음 저를 소개했을 때 시어머니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정우야, 이 아이 집안이 어떻게 돼? 어머니, 수진이 집안이 왜요? 수진이가 중요하지. 집안이 왜 중요해요? 넌 아직 몰라서 그래. 결혼은 두 집안이 하는 거야. 집안이 안 맞으면 평생 고생해. 수진이는 좋은 아이예요. 착하고 똑똑하고 착하고 똑똑한 애가 어디 쟤뿐이니? 너 정도면 더 좋은 집안 딸이랑 결혼할 수 있어. 시어머니의 반대는 거셌습니다. 저를 대놓고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만날 때마다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인사를 해도 대답을 건성으로 하시고 제가 말을 걸면 시큰둥하게 받아치셨습니다. 아이고, 수진 씨 왔어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정우야, 너 오늘 저녁 뭐 먹을래? 어머니가 갈비찜 해줄까? 제가 있는데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를 선택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수진이 아니면 안 돼요.
수진이랑 결혼할 거예요. 내가 미쳤니? 그 집안에서 뭘 얻으려고? 얻을 거 없어요. 그냥 수진이가 좋아요. 평생 같이 살고 싶어요. 이 자식이. 시어머니가 화를 내셨지만 남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결혼은 성사됐습니다. 시아버지가 중재를 하셨습니다. 얘 엄마 그만해. 정우가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우리가 평생 막을 수도 없잖아. 하지만 여보,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그때 생각하자고. 일단은 정우 마음대로 하게 해줘. 시어머니는 끝까지 반대하셨지만 시아버지의 말씀에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결혼식 날, 하객들 앞에서 시어머니는 웃고 계셨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양가 상견례 인사를 할 때 저희 부모님 손을 잡는 시어머니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사돈어른. 저희야말로요. 수진이 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허리를 90도로 숙이셨습니다. 평생 허리 숙여본 적 없는 아버지가.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미안해. 더 좋은 집안 딸이었으면. 결혼식이 끝나고 진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신혼집은 강남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23평, 전세. 남편 회사에서 가깝고 시댁에서도 차로 15분 거리였습니다. 처음 한 달은 행복했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사는 삶.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밥 먹고 저녁에 퇴근하면 같이 TV 보고 주말에는 영화도 보고 맛집 탐방도 하고. 수진아,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나도. 내가 내 아내라니 아직도 믿기지 않아.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시어머니가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우 잘 있니? 수진 씨, 우리 정우 잘 챙겨줘요. 네, 어머니.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2번. 수진 씨, 청소 좀 더 깨끗이 해야겠어. 여기 먼지 봐. 죄송해요, 어머니. 더 신경 쓸게요. 그 다음에는 거의 매일. 아침 7시에 초인종을 누르기도 했고, 저녁 9시에 갑자기 오시기도 했습니다. 주말에도 예고 없이 오셔서 몇 시간씩 계시다 가셨습니다. 수진 씨, 밥은 제대로 하고 있어? 정우 살이 빠진 것 같은데. 어머니, 정우가 원래 안 찌는 체질이에요. 저도 신경 쓰고 있어요. 신경 쓴다면서 왜 이래? 국은 싱겁고 반찬은 짜고. 매일 잔소리였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에 간섭하셨습니다. 청소하는 방법, 빨래하는 방법, 요리하는 방법. 심지어 남편 양말 개는 방법까지. 양말은 이렇게 돌돌 말아야지. 왜 반으로 접어? 어머니, 이게 편해서. 편한 게 중요해? 보기 좋아야지.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해.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습니다. 책을 만드는 게 어릴 때부터 꿈이었고 힘들게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직업도 무시했습니다. 그게 무슨 직업이야? 돈이나 벌어? 월급이 많지는 않지만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좋아서 하면 뭐해? 결혼했으면 집안일을 해야지. 맞벌이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요즘은 다 맞벌이에요, 어머니. 남들이 하면 우리도 해야 해? 우리 정우가 잘 버니까 내가 굳이 일할 필요 없잖아. 시어머니의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남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정우야, 수진이 회사 그만두게 해라. 시집 와서 맞벌이하는 꼴이 보기 싫어. 어머니, 수진이가 좋아하는 일인데. 좋아하면 뭐해? 며느리가 돈 벌어서 뭐하게. 집안일이나 똑바로 하라고 해. 남편은 저를 편들어 주려 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수진아, 어머니가 자꾸 그러시는데 잠깐 쉬는 건 어때? 잠깐? 얼마나? 1년? 1년이면 경력 단절인데 다시 취직하기 힘들어. 나중에 다시 하면 되지. 남편도 결국 시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퇴사했습니다. 꿈이었던 출판사. 힘들게 들어간 그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퇴사 마지막 날 회사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결혼이 이런 거야? 대학 시절의 남편을 떠올려 봅니다. 정우는 경영학과 4학년, 저는 문예창작과 2학년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건 중앙도서관 4층 열람실이었습니다. 시험 기간이라 자리가 없었는데 창가 자리 하나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정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 자리 있어요? 아, 네. 앉으세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정우는 공부하다 지치면 저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문예창작과면 글 쓰는 거예요? 네, 소설 쓰고 싶어서 이과 왔어요. 와, 멋지다. 저는 숫자만 보면 머리 아픈데. 경영학과가 숫자 많이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맨날 후회해요. 그렇게 도서관에서 대화하다가 밥도 같이 먹게 됐고 영화도 같이 보게 됐습니다. 정우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힘들어할 때 항상 옆에 있어줬습니다. 중간고사 망쳤을 때도, 작품 공모전에서 떨어졌을 때도, 가게 일로 아버지가 아프셨을 때도. 수진아, 울지 마. 내가 있잖아. 정우야, 나 진짜 힘들어. 알아. 근데 넌 해낼 수 있어. 내가 믿어.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취업 준비할 때도 정우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자기소개서 봐주고 면접 연습도 같이 해주고 밤새 카페에서 같이 준비한 적도 있었습니다. 정우야, 너 내일 면접인데 왜 나 도와주고 있어? 내 면접이 더 중요해. 나는 뭐 아무데나 가면 되지. 미친 거 아니야? 응, 너한테 미쳤어. 웃겼지만 그 말이 진심인 걸 알았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2년 연애 끝에 프로포즈 받았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야경 보면서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나랑 결혼해줘. 뭐? 뭐야, 갑자기? 갑자기 아니야. 4년 동안 생각한 거야. 너 아니면 안 돼. 평생 같이 살고 싶어? 정우야. 응? 응? 응이 뭐야? 한다는 거야? 응, 결혼하자. 그날 밤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평생 행복할 수 있을 거야. 결혼 후 1년. 시어머니의 간섭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퇴사 후 집에만 있으니 더 힘들었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더 자주 오셨기 때문입니다. 일 안 하니까 시간 많잖아.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매일 집에 오셔서 청소 상태를 점검하셨습니다. 화장실 타일 사이 물때, 싱크대 수전의 물자국, 베란다, 창문 모서리에 먼지까지. 여기 먼지 봐. 넌 하루 종일 뭐 해?
어머니, 오늘 아침에 청소했는데 했으면 이럴 리가 없지. 말대꾸하면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입을 닫았습니다. 네, 어머니. 다시 해. 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눈밖에 나면 안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시면 그날 밤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정우야, 수진이 좀 어떻게 해라. 오늘 가보니까 청소도 안 돼 있고 나한테 대드는 것 같고. 어머니, 수진이가 대들었어요? 대드는 건 아닌데 눈빛이 그래. 속으로 뭐라 하는 것 같아. 눈빛으로도 죄가 됐습니다. 남편은 그때마다 저한테 말했습니다. 수진아, 어머니가 서운해 하셔. 좀 맞춰줘. 나도 힘들어, 여보. 알아. 근데 어머니니까. 조금만 참아. 조금만? 언제까지?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알았습니다. 이게 조금이 아니라는 것. 이게 평생이라는 것. 결혼 2년 차, 봄. 저는 임신했습니다. 생리가 늦어서 혹시나 해서 테스트기를 해봤는데 2줄이 떴습니다. 여보, 정우야. 왜 그래? 나 임신한 것 같아. 뭐, 진짜? 남편이 테스트기를 보고 펄쩍 뛰었습니다. 대박, 우리 아빠 된다. 아직 병원 가봐야 해. 가자, 지금 바로 가자. 병원에서 확인받았습니다. 임신 6주. 축하드려요. 건강한 아기예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울었습니다. 남편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기뻐하셨습니다. 드디어 손주를 보겠구나. 수진아, 몸조리 잘해라.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기가 생기면 달라지려나? 시어머니도 저한테 잘해주시려나?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임신 10주. 아침에 일어났는데 속옷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선홍색이었습니다. 여보, 정우야. 왜 그래? 피가 나와. 급하게 병원에 갔습니다. 초음파를 보시던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유산이에요. 심장이 멈췄네요. 뭐라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다음에 다시 준비하세요. 다음?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남편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수진아, 내가 뭘 잘못 먹었어? 아니면 무리한 거야? 어머니, 저는 애 하나 못 지키는 게 며느리야? 도대체 뭘 한 거야? 어머니,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수진이가 얼마나 힘든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뭘 잘못 말했어? 사실이잖아. 어머니,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지만 그 눈빛은 저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문제야. 내 몸이 문제야. 유산의 고통보다 그 눈빛이 더 아팠습니다. 유산 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시어머니의 간섭이 몇 배로 심해졌습니다. 애기 가지려면 몸 만들어야지. 이거 먹어라. 매일 한약을 들고 오셨습니다. 쓴 냄새가 진동하는 검은 물. 어머니, 저 한약 체질에 안 맞아요. 먹으면 속이 안 좋아요. 속이 안 좋은 건 내 몸이 나쁘니까 그래. 좋아지려고 먹는 거야. 그래도 먹으려니까 먹어. 억지로 먹었습니다.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생활 전체를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마시지 마라. 애한테 안 좋아. 차가운 거 먹지 마라. 밤에 늦게까지 TV 보지 마라. 운동해라. 아니, 너무 무리하지 마라. 이랬다가 저랬다가 일관성도 없었습니다. 그냥 저를 통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1년 뒤 다시 임신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조심했습니다. 시어머니 말대로 한약도 먹고 커피도 끊고 푹 쉬었습니다. 임신 3개월, 4개월, 5개월. 순조로웠습니다. 배가 조금씩 불러왔습니다. 여보, 이번엔 괜찮을 것 같아. 응, 나도 그래. 우리 아기 건강하게 낳자. 하지만 임신 5개월. 새벽에 갑자기 배가 아팠습니다. 그리고 피가. 여보, 여보.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응급 초음파. 의사 선생님의 말. 유산이에요. 양수가 다 빠졌어요. 왜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자궁 문제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 저는 알았습니다. 매일매일 시어머니의 감시와 잔소리, 숨 쉴 틈 없는 간섭, 한약 냄새, 눈치, 그게 저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제 아기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아기를 보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이러다 나도 죽어. 정우야, 이혼하자. 퇴원하고 집에 돌아온 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3년 동안 생각한 거야. 수진아, 지금 유산한 충격 때문에 그러는 거야. 진정해. 진정할 수 없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정우야, 나 더 이상 못 살아. 어머니랑 같은 공간에 숨 쉬는 것만으로도 지옥이야. 어머니가 좀 심하긴 하지만. 좀이야? 저는 웃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어머니 때문에 회사 그만뒀어. 어머니 때문에 매일 눈치 보면서 살았어. 어머니 때문에 애기 둘 다 잃었어. 수진아, 가정이 뭐야? 편안해야 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 집은 어머니 때문에 맨날 살얼음판이었어. 나 숨 쉴 수가 없었다고.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랑은 한순간도 함께 있고 싶지 않아.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이었다고.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우야. 너랑 헤어지고 싶은 건 아니야. 근데 너랑 사는 한 어머니를 피할 수 없잖아. 그게 너무 힘들어. 남편이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수진아, 방법이 있어. 방법? 우리 가짜로 이혼하자. 가짜로? 응. 시댁에는 이혼했다고 말해. 근데 실제로는 같이 살아. 몰래.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가능해? 왜 안 돼? 어머니한테만 이혼했다고 하면 돼. 법적으로는 결혼 유지하고. 들키면? 안 들켜. 이사 가면 돼. 시댁에서 먼 데로. 거기서 우리끼리만 살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나도 알아. 어머니가 너무 심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알아. 내가 더 막았어야 했는데. 미안해. 정우야. 이번엔 내가 널 지킬게. 어머니한테서 완전히 떨어져 살자. 우리끼리만. 미친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솔깃하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없는 세상.
간섭도 잔소리도 눈치도 한약도 없는 세상. 남편과 단둘이 신혼 때처럼 살 수 있는 세상. 정말 그게 가능해? 내가 다 할게. 넌 그냥 나만 믿어.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니,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짜 이혼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우선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시댁에서 진짜 이혼한 것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남편은 시댁에 가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수진이랑 이혼했습니다. 뭐? 정말이야? 시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셨습니다. 응, 더 이상 못 살겠대요. 저도 지쳤어요. 그래서 이혼한 거야? 진짜? 네. 시어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잘 됐다. 원래 안 맞았어. 새 출발해라. 그 한마디가 남편에게는 칼이 됐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기뻐하시더라. 잘 됐다고. 수진이가 떠난 게 잘된 일이라고. 집에 돌아온 남편이 말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럴 줄 몰랐어. 그래도 며느리였는데, 3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냥 잘 됐다? 정우야, 어머니가 너한테 그렇게 했던 이유를 알겠어. 처음부터 너를 인정 안 했던 거야. 가족으로. 남편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알고 있는 주소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갑자기 오시면 안 되니까. 경기도 광주의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18평, 전세 1억 2천. 시댁에서 차로 1시간 거리. 여기면 어머니가 갑자기 오실 일 없을 거야. 근데 정우야, 너 회사 어떡해? 여기서 출퇴근하려면 2시간 넘게 걸리잖아. 괜찮아. 지하철에서 책 읽으면 돼. 너랑 같이 있는 게 중요해. 미안해. 나 때문에. 미안하긴. 내가 더 일찍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이사하던 날, 작은 아파트였지만 저한테는 천국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없는 공간,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공간, 처음으로 진짜 우리 집이 생긴 느낌이었습니다. 여보, 여기다. 우리 집이다. 응, 진짜 우리 집이다. 우리는 손을 잡고 빈 거실을 돌아다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없는 삶.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라면이든 계란 프라이든 시리얼이든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 뭐 먹을까? 라면 먹자. 시어머니한테 그런 것도 밥이냐고 매일 혼났는데 이제 맘대로 먹을 수 있어. 키읔키읔키읔 그래. 라면 끓여줄게. 아니야, 내가 끓일게. 넌 앉아 있어. 남편이 라면을 끓여줬습니다. 설거지도 남편이 했습니다. 왜 내가 해? 내가 3년 동안 충분히 했잖아. 이제 내 차례야.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녁에는 TV 보면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아무도 밤에 술 마시면 안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는 늦잠 자고, 영화 보고, 산책하고, 가끔은 동네 카페에 가서 책도 읽었습니다. 수진아, 뭐 읽어? 소설,
예전에 읽고 싶었던 건데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어. 시간 많잖아. 실컷 읽어. 응, 행복해. 진짜 신혼 같았습니다. 아니, 신혼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신혼 때는 시어머니의 그림자가 있었으니까. 수진아, 응, 나랑 이렇게 사니까 어때? 좋아. 너무 좋아. 나도. 왜 진작 이렇게 안 살았을까? 그러게. 어머니 생각 안 나? 솔직히 전혀 안 나. 우리는 웃었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우리만의 세상. 드디어 평화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들이었습니다. 시댁에 완전히 발을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부모님 생신, 명절, 제사, 피할 수 없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정우야, 이번 주 어머니 생신이지? 가야지? 응, 가야 해.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다녀와. 남편이 시댁에 갈 때마다 저는 집에서 혼자 기다렸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혹시 들키면 어쩌지? 시어머니가 뭐라 하시면? 남편이 마음 변하면? 남편은 돌아올 때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걱정 마. 어머니는 우리 이혼한 줄 완전히 믿고 계셔. 정말? 응. 이제 나한테 새 여자 소개시켜 주려고 해. 뭐? 키읔 걱정 마. 다 피하고 있어. 아직 마음 준비 안 됐다고 했거든. 저는 불안했지만 남편을 믿었습니다. 이 남자가 나를 버릴 리 없다고. 가짜 이혼 생활 1년. 저는 다시 임신했습니다. 세 번째 임신. 병원에서 확인받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야. 이번엔 꼭 낳을 수 있을 거야. 수진아, 울지 마. 나도 믿어. 이번엔 다를 거야. 남편도 울었습니다. 이번엔 어머니도 안 계시잖아. 스트레스 받을 일 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먹고 싶은 거 먹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응. 우리 아기 건강하게 낳자. 응. 정말 달랐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잔소리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아침밥을 차려놨습니다. 저녁에 퇴근하면 남편이 저녁을 해줬습니다. 여보, 힘들면 다 내가 할게. 넌 쉬어. 고마워. 임신 3개월, 4개월, 5개월.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입덧도 심하지 않았고 검사 결과도 다 좋았습니다. 축하드려요. 아주 건강한 아기예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진짜로, 진심으로. 6개월, 7개월.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태동도 느껴졌습니다. 아기가 뱃속에서 발로 차는 느낌. 여보, 아기가 발차기 해. 진짜? 어디? 남편이 제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와, 진짜다. 우리 아기 축구선수 되려나? 키읔 무슨 축구선수야. 힘이 장난 아닌데? 웃으면서 배를 쓰다듬던 시간.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8개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순조롭네요. 한 달만 더 조심하면 건강한 아기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남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 응. 정말 고생했어, 수진아. 행복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바로 그 주말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토요일 아침, 남편이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 어디가? 회사 급한 일 있어서. 토요일인데? 응, 프로젝트 마감이 있어서. 부장님이 급하게 부르셨어.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거실 전신 거울 앞에 서서 양복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회사 가는 것 치고 너무 차려입었습니다. 왜 양복 입어? 토요일인데 캐주얼하게 가면 안 돼? 아, 부장님 만나야 해서. 그분이 격식 차리는 거 좋아하시거든. 그래, 알았어. 남편이 나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남편이 나가는 뒷모습을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요즘 남편이 좀 달랐습니다. 주말마다 외출이 잦았습니다. 회식, 회사일, 동창 모임. 핑계도 다양했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밤 10시, 11시, 가끔은 자정이 넘어서 핸드폰을 보는 시간도 부쩍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녁에 핸드폰 안 봤는데 요즘은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꼭 핸드폰을 들고 갔습니다. 설마. 저는 남편 핸드폰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서초동. 회사는 강남이었습니다. 서초동은 다른 방향인데 검색해보니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혼자 밥 먹으러 간 건가? 아니, 토요일 아침부터 프렌치 레스토랑? 불안한 마음에 택시를 잡았습니다. 배가 많이 나와서 움직이기 불편했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이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비싼 양복을 입고, 그리고 맞은편에는 모르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자. 두 사람 옆 테이블에는 중년 여성 2명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은 시어머니, 맞선이었습니다.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맞선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레스토랑 화분에 손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이게 뭐야? 뱃속의 아기가 발로 찼습니다. 마치 엄마 괜찮아?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울 수도 없었습니다. 분노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창문 너머의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웃으면서 대화하는 모습을, 시어머니가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모습을. 3년이야. 3년 동안 숨어서 살았어. 그런데 이게 뭐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TV도 안 켰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우가 왜 저런 거지? 나한테 지쳤나? 아니면 처음부터 날 사랑 안 했나? 3년 동안 거짓말이었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밤 8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아, 나왔어. 남편의 목소리.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어디 아파?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수진아, 왜 불도 안 켜고 있어? 배 괜찮아? 병원 가야 해? 정우야. 응? 오늘 어디 갔었어?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사 갔다 왔지. 거짓말하지 마.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위치 확인했어. 서초동이었잖아. 그 레스토랑.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 거기 갔어. 창문 너머로 봤어. 너랑 모르는 여자랑 시어머니. 수진아, 그게 맞선이지? 시어머니가 소개시켜준 여자. 대답해.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그랬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아, 왜? 어머니가 너무 압박했어. 뭐? 이혼한 지 3년 됐는데 왜 재혼 안 하냐고. 좋은 집안 딸 소개시켜 줄 테니까 한 번만 만나보라고. 매일 그 얘기야. 그래서 만났어? 처음엔 안 만나려고 했어. 계속 거절했어. 아직 마음 준비 안 됐다고, 일에 집중하고 싶다고. 근데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얘기하셨어. 아버지까지 나한테 전화하셨어. 정우야, 어머니 말씀대로 해라.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혼자냐고.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버틸 수가 없었어. 얼굴만 보고 오려고 했어. 그러면 어머니가 좀 조용해지실 것 같아서. 얼굴만? 진짜야. 나 그 여자한테 관심 없어. 오늘도 건성으로 대답하고 빨리 끝내려고 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정우야, 난 지금 내 아이를 8개월째 품고 있어. 근데 넌 다른 여자 맞선을 봐?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3년이야. 3년 동안 숨어서 살았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알아? 시어머니 눈치 보랴, 들킬까봐 조마조마하랴, 명절 때마다 혼자 집에서 기다리라. 그래도 참았어. 너 믿으니까. 우리 가족 지키려고. 수진아. 근데 넌 뒤에서 맞선 보고 있었어?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여러 번은 아니야. 오늘이 처음이야. 거짓말. 저는 핸드폰을 집어던졌습니다. 요즘 내가 얼마나 이상했는지 알아? 주말마다 외출하고 늦게 들어오고 핸드폰 숨기고 다 느꼈어. 수진아, 진짜야. 오늘이 처음이야. 그전에는 진짜 회사 일이었어. 믿어달라고? 지금 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야, 난 다 포기했어. 직장도 포기하고 친구들도 다 끊었어. 심지어 친정에도 못 가. 시어머니한테 들킬까봐. 내 인생을 다 바쳤어. 너한테, 우리 가족한테. 근데 넌 뒤에서 맞선 봐?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미쳤어.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어떻게 믿어? 맹세할게. 무슨 일이 있어도 맞선 안 봐. 어머니한테 다 말할게. 뭐? 우리 이혼 안 했다고. 아기도 있다고. 다 말할게. 저는 눈물을 닦으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진짜? 진짜 말할 수 있어? 응. 오늘. 지금 당장. 시어머니가 뭐라 하실 텐데. 상관없어. 내가 더 중요해. 우리 아기가 더 중요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나도 3년 동안 힘들었어. 숨기면서 사는 게, 어머니한테 거짓말하는 게, 이제 끝내고 싶어. 근데, 같이 가자. 시댁에, 둘이 같이 말하자. 저는 망설였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두드러기가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됐습니다. 숨기고 피하는 건 답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마주해야 했습니다. 알았어. 같이 가자.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정우야, 웬일이?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너 왜 여기 있어? 어머니, 안녕하세요. 시어머니의 눈이 제 배로 향했습니다. 그 배는 뭐야? 임신 8개월이에요, 어머니. 뭐? 시어머니의 비명 같은 소리에 시아버지도 나오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정우, 수진이. 아버지, 거실로 가시죠. 말씀드릴 게 있어요. 거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거짓말했어요. 뭐? 이혼 안 했어요. 수진이랑 계속 같이 살고 있었어요. 뭐라고?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내가 3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했다는 거야. 죄송해요. 미쳤어. 내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머니, 저희도 할 말이 있어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뭐?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어. 어머니가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매일 와서 청소 타박하고, 요리 타박하고, 직장 그만두게 하고, 임신했을 때도 한약 억지로 먹이고, 무리하게 집안일 시키고, 그게 다 너 잘 되라고 한 거잖아. 그래서 유산했어요. 2번이나.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어머니가 주신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내가 감히. 사실이에요. 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저는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막았습니다. 어머니, 비켜. 수진이 임신했잖아요. 손 대시면 안 돼요. 이 자식이.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배신을 해? 3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해?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됐어. 다들 진정해. 여보, 엎질러진 물이야. 소리 지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시아버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솔직히 말해봐.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저희는 계속 같이 살고 싶어요. 아기도 있고요. 그렇게 하려면 어머니랑 관계를 어떻게 할 건데? 몰라요. 솔직히 아직 자신 없어요. 어머니 뵙는 것만으로도 무서워요.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얘 엄마. 내가 수진이한테 심하게 한 거 나도 알아. 내가 말려야 했는데 방관한 것도 내 잘못이야. 여보, 수진이가 유산한 것도 우리한테 책임이 있어.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못 하셨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보셨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늦었지만. 아버지, 얘 엄마도 앞으로 다르게 할 거야. 그렇지? 시어머니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주 작게.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가라. 시간 좀 주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저희는 시댁을 나왔습니다. 시댁에서 나온 후
남편과 저는 차 안에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응, 미안해. 진짜 미안해. 맞선 본 것도 3년 동안 숨기기만 한 것도 다 내 잘못이야. 정우야. 응, 나도 미안해. 뭐, 나도 너한테 다 떠넘겼어. 시어머니한테 말해. 내가 막아줘. 나는 숨어만 있고. 내가 뭘 잘못했어. 다 내가. 아니야. 우리 둘 다 잘못한 거야. 숨기고 피한 게. 저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끝났어. 더 이상 숨길 거 없어. 응, 끝났어. 앞으로 어떡할까? 일단 아기 낳고 생각하자. 하나씩 해결하면 돼. 시어머니 괜찮으실까? 아버지가 계시잖아. 아버지가 어머니 설득하실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한 달 뒤, 저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3.4kg, 튼튼한 아기. 분만실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남아예요. 남편이 울었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고생했어. 나도 고마워, 여보. 우리는 아기를 시윤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시는 시작한다는 뜻. 새로운 시작. 윤은 윤택하다는 뜻. 풍요로운 삶.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출산 후 일주일 뒤 예상 못한 방문자가 왔습니다. 병원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이고, 손주 얼굴 좀 보자.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몸이 저절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굳어있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예쁘다. 정우 어릴 때 닮았네. 그리고 저를 보셨습니다. 수진아, 내 어머니, 고생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 산후조리 잘해야지. 시어머니가 종이봉투를 내미셨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이야. 좋은 데 가서 푹 쉬어. 어머니, 이건 받아. 할머니가 손주한테 해주는 거야.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아기를 안아보셨습니다. 처음으로 조심스럽게, 시윤아, 할머니다. 아기가 시어머니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시윤이는 3살이 됐습니다. 할머니 왔어. 아이가 현관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아이고, 우리 시윤이. 시어머니가 아이를 안아 올리셨습니다. 얼마나 컸어? 할머니가 떡볶이 사왔어. 떡볶이. 시어머니와 저의 관계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가끔 잔소리하시고 가끔 간섭하시고 하지만 예전처럼 힘들지는 않습니다. 시어머니도 노력하시고 저도 노력합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힘들어하니까 그만하세요. 내가 뭘 어쨌다고. 장난이셔도 그만요. 예전엔 절대 안 하던 말을 이제는 합니다.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 서주는 사람. 그게 남편의 역할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나 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집살이 힘드시죠? 부모님과 배우자 사이에서 갈등하시는 분도 많으시죠? 저는 가짜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정답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미루기만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숨기고 피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결국엔 마주해야 합니다.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진심으로 대화하고 서로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이란 뭘까요? 편안해야 하는 곳입니다. 숨지 않아도 되는 곳,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는 곳,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곳. 저는 이제야 그런 가정을 갖게 됐습니다. 3년 동안 숨어서 살았지만, 맞선 사건으로 무너질 뻔했지만, 결국 마주한 덕분에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가정을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숨기지 않아도 되는, 피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가정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시어머니의 간섭 참으셨을까요? 가짜 이혼 선택하셨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당당하게 맞서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